자, 서울에 오늘 처음은 메르스 소식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아침 반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다른 시선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입니다. 취업난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자리도 바늘구멍이라고 하는데요. 좋은 일자리를 구하려는 경쟁도 치열합니다. 네, 특히 대학생이 선호하는 아르바이트 중 하나가 공공기관 행정보조 아르바이트인데요. 여름방학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선발 경쟁률은 16대 1로 480명 모집에 7,680명이 지원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오늘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알바는 무엇이고 또 알바 실태는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얘기 나눠줄 두 분 모셨습니다. 이나 씨와 나대일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가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인데요. 두 분 아르바이트 해본 적 있으세요? 이나 씨. 많습니다. 많아요? 네. 어떤 거 해보셨어요? 일단 어렸을 때는 한 만으로 13살 때는 그냥 방학 때 재미로 아이스크림을 팔아봤고요. 아이스크림을 팔아보셨다고요? 네, 러시아에서요. 네, 그리고 이제 어릴 때는 재미로 하고요. 네.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좀 비싼데 어린이 눈에는 비싼데 갖고 싶은 거 이제 있으면은 그거 돈 벌어서 이제 그런 아르바이트 했는데 어른이 돼서 대학생 돼서 이제 재미로 아르바이트 하는 거 아니었고요. 네. 이제 뭐 학비나 생활비 벌어야 되니까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예. 되게 다양하게 했어요. 저는 패션 모델부터 백화점 모델까지 뭐 이렇게 캐탈로그 모델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LA 뭐 미니 시리즈 같은 거 드라마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용가리 그 심형래 감독님 실패 좀 했던 영화지만 1년 비자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하셨군요. 그래서 1년 비자로도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막 출입국 관리사무소 갈 때마다 다들 신기하게 봤어요. 왜냐면 뒤에서는 무슨 비자 용가리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1년 동안. 그래서 다들 뭐지? 막 이랬거든요. 그런 것도 했고요. 선생님까지도 했어요. 개인 과외부터 학원 선생님까지 영어 선생님 했거든요. 네. 어렸을 때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러시아에서 파셨다고 하는데 러시아같이 추운 나라에서도 아이스크림이 팔리나요? 러시아는 겨울에는 춥지만 여름에는 엄청 더워요. 아, 그래요? 특히 우리는 극동에서는 사실은 습기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하바르스크에서는 습기는 강하지는 않은데 3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은 아이스크림은 슈퍼에서 파는 것보다는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파는 그런 그 뭐라고 하지? 약간 이렇게 지붕은 있는데 벽은 없어요. 네. 약간 그냥 아이스크림만 파는 데 있어요. 길거리에서. 많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고구마, 군고구마나 군밤 파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러시아에서는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파는군요. 네. 이란에서 오신 나델 씨는 아르바이트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만약에 어렸을 때를 얘기하면 이나 씨처럼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요. 저 뭐 커피숍도 일을 하고 커피숍? 중 1학년 했어요. 근데 아이스크림 저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2, 3학년 했어요. 2, 3년 이란도 정도? 이제 북측은 그 관광객들이 많이 나오니까 남쪽은 너무 덥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되면 다 북쪽으로 나와서 그래서 다 그것 때문에 조금 그 용돈 벌기 위해서 그런 것 좀 했는데 근데 이제 이란에 대학교 갈 때는 대학생 때는 이제 그 아르바이트는 안 해봤어요. 근데 방학 때는 좀 개인적 제가 이제 응용미술이라서 개인적으로 좀 가르치는 거 있었어요. 그것도 아마 지금 얘기하면 용돈을 생활비나 뭐 그건 등록비 그런 거에서 아니라 근데 한국에 와서 좀 더 고생이 많았어요. 어떤 것들? 한국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한국에 와서 등록비하고 생활비를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한국에 와서 너무 비싸서 등록금이 비싸서 제가 이제 응용미술로 그때는 350만 원에 한 기간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예 못했어요. 그거 포기하고 한국어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때도 한 150만 원 정도 했어요. 그거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생활비하고 또 집값도 한국이 더 비싸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좀 벌기 위해서 한국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등록금이 그러니까 한국에 오셨을 때 한국의 등록금이 비싸서 미술을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가신 케이스가 되네요. 네. 아이고. 350만 원이면 이란에서 이란에 비해서는 10배 넘어.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요. 이란의 등록금과 우리나라의 등록금. 그때는 10배 넘었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마
한 텀이 많아봐야 한 20-30만 원 정도. 예.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등록금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등록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두 분의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그럼 아르바이트를 좀 주로 하셨는지 이나 씨가 대답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20살 딱 되니까 18살에 한국에 와서 이제 엄마 아빠 가셨잖아요. 다시 러시아로. 근데 20살 딱 되니까 어학당도 졸업까지는 부모님들이 다 지원해 주셨어요. 생활비랑 그다음에 뭐 한국어 수업도 비용 나가니까 다 해주셨어요. 근데 20살 만으로 20살 때부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나야 이제 우리는 러시아에 있으니까 러시아 다시 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싫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그러면 러시아 오면은 다 해줄게. 뭐 대학교까지는 다 해줄게. 근데 너는 한국에 남고 싶으면 알아서 해라. 그때부터 제가 어른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아르바이트 이것저것 하면서 경험도 되게 많이 쌓이고 여러 가지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외국처럼 이제 대학교 안 나와도 회사 들어가면 능력만 있으면 계속 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제가 겪어봤던 경험이 뭐냐면 대학교 안 나왔는데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그 회사 들어가가지고. 근데 1년 동안 일했는데 계약도 몇 개 땄어요. 회사를 위해서. 근데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월급을 올려줄 수 없다. 너는 대학교 안 나왔기 때문에. 너 고졸 있기 때문에 그 월급을 올려줄 수 없다고 얘기해서 전 화나서 대학교 간 거거든요. 아, 학력 차별을 받으셨군요. 네. 그래서 전 되게 자존심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때려치고 이제 바로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는 들어가가지고 그 뭐지 학비뿐만 아니라 처음에 들어갈 때 입학 금도 있잖아요. 그거 놀랐어요. 왜 따로 있는지 이해가 안 갔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너무 비싸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딱 느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 더 열심히 하는 거죠. 학비랑 생활비 보느라고요. 네. 그 나델 씨는 어떤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일단 이란에서는 등록비는 사니까 그 진짜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좀 여러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근데 저는 그냥 그 용돈으로 용돈으로 아르바이트를 이란에서 하는데, 생활할 때 용돈 벌려고 왜냐면 이제 거죠? 만약에 부모님이 입장을 얘기하면 아이들이 이제 그 대학 들어가면 그 전에 엄청 준비를 해요. 그리고 또 한국 교회에서 엄청 사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지원 받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생활비하고 등록비 위해서. 근데 그것도 아주 어려운 일. 한국은 외국인한테 쉬운 건 없어요. 그렇군요.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한국 와서. 특히 등록금 때문에 지금 아르바이트를 어쩔 수 없이 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건데, 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워낙 등록금이 비싸다 보니까 등록금이나 생활비 혹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의 한 80에서 90%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요. 특히 지금은 이제 방학 기간이 되는데 방학 때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죠. 또 방학 때 특수 아르바이트들이 또 있어요. 이제 좀 짭짤하게 벌 수 있는, 바짝 벌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들이 있는데, 대학생 때,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해본 경험들 다 있으시죠? 어떤 거 하셨나요? 저는 1년 내내 계속 일했어요. 방학 상관없이요. 이제는 차이가 뭐였냐면 그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많이 아르바이트 못 하고요. 방학 때는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통역 같은 거, 번역 같은 거 추가된 거죠. 이제 그 뭐지 학교 공부하는 동안은 이제 모델이나 오후에 주로 오후에 이렇게 잠깐 할 수 있는 일만 했고요. 이제 방학 때는 하루 종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국에 누가 무역적으로 목적으로 한국에 오는데 이제 한국어 안 되니까 그 통역을 뭐 이틀, 3일 계속 따라다니고 그런 것도 열심히 했죠. 방학 때는. 그랬군요. 어떻게 방학 때? 한국은 방학은 솔직히 너무 짧잖아요. 일하는 방학은 3개월이에요. 그때 3개월이면 많은 아르바이트도 돈 벌 수 있는데 한국은 너무 짧아서 그 방학보다 또 한국에서 이제 한국어로 공부하면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해요. 물론 다른 학교는 한 5일 정도도 있지만,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시간이 있을 때는 제가 좀 어려운 일도 많이 했어요. 물론 통역은 이제 1년 후에 통역을 점점 시작했지만 그 택배까지 내가 일했어요. 통역도 괜찮았겠네요. 통역 아르바이트. 통역은 이제 처음에 못하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제 와서 이런 일을 좀 뭐 택배도 하고 식단 제가 설거지까지도 했어요. 그래요. 지금 뭐 택배하고 설거지하고 뭐 그런 아르바이트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나 또 드리자면 아르바이트의 고수는 여기 있습니다. 슬지 씨가 예, 아르바이트를 꽤 오래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떤 거 해보셨어요? 저요? 뭐 커피숍도 했고요. 커피숍. 옷가게에서도 했고요. 과외도 하고. 보통의 이제 대학생들의 모습이죠. 이렇게 아르바이트. 저도 아르바이트를 꽤 많이 했었는데 학원 강사도 해보고 신문 배달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와이프는 고기 자르는 거. 예, 그러니까 홀서빙이라고 하죠. 네, 뭐 그런 거 예, 하셨다는 네.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선호 직종 상위권에요. 이런 좀 아르바이트 중에 카페, 음식점 이런 서비스업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또 업종에서 아르바이트가 더 선호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나 씨는 어떤가요? 러시아는? 러시아는 일단은 만약에 차 있으면은 진짜 좋은 아르바이트 할 수 있어요. 어떤 거요? 자동차 있으면은 차가 있으면 어떤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지요? 그 러시아에서는 택시가 진짜 안 오거든요. 만약에 콜택시 부르면 막 1시간 늦게 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택시는 너무 느리니까 그냥 길거리 나가서 이렇게 선을 딱 내밀면은 차 세워요. 아, 히치하이킹. 네. 해보셨군요. 저는 이제 군대 있을 때 이제 많이들 해주세요. 군인들한테는 히치하이킹이 좀 익숙한데 그런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만약에 똑같은 길에 가는 차였으면은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얼마 이렇게 타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차 있으면은 그런 차로 돌아가면서 이제 방학 때 특히 피곤하니까 돌아가면서 한 차로 이렇게 많이 사람들 태워가지고 돈도 벌기도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보통 2학년 때면은 뭐 한국이랑 비슷해요. 카페나 아니면 뭐 음식점 같은데 아르바이트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차이점 뭐냐면 나이트클럽까지도 아르바이트 해요. 나이트클럽에서도 웨이터나 이런 거 필요하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하거든요. 나이트클럽에서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러시아는 춤추는 거 너무 좋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이트클럽 위험하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뭐 굳이 술 안 먹어도 되는 곳이거든요. 춤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란은 어떤 아르바이트를 좀 선호하나요? 이란은 이제 대부분 뭐 학원을 제일 많이 해요. 학원이 있어요, 이란에도? 그럼요. 근데 개인적으로 또 많이 가르쳐요. 그게 대학 입학 시험 위해서 이제 본인들이 본인의 전화번호를 어디서 붙이거나 아니면 요새는 뭐 SNS 통해서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시험 볼 때는 이제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학원은 너무 비싸가지고 개인 사람들을 불러서 집에 와서 대학 입학 시험을 도와주는 것도 제일 많고요. 이게 대학생들이. 이란은 학구열이 좀 높은가 보네요. 우리나라만큼. 이런 과외나 학원이 있는 거 보니까. 학원은 많은데 비싸니까 뭘 이란은 비해서 한국 비하면 싸죠. 근데 이란에서는 비싸기 때문에 개인 사람들을 이제 대학생들을 보려면 엄청 싸게 돈을 주고 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학교에 다니는 것에 그 교수님 비서로 교수님 비서 역할로 그것도 아주 작은 건데 그래도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아까 이나 씨 얘기했던 거 이란도 택시 엄청 많이 해요. 가는 길에 택시 아르바이트. 택시 아르바이트 가는 길에 그냥 데려다 주고 또 돈 받고 뭐 똑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택시랑 뭐랑 똑같아요, 개인적으로. 영토가 넓으니까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기준 중에 돈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뭐 방학 동안에 할 수 있는 인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하는 아르바이트들도 있을 수 있죠. 선택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선택 기준. 각 나라들은 어떤지, 러시아는 어떻게 선택을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러시아는 사실은 경험 아니면은 이제 경력 쌓기 위해서 돈 안 받고 일 많이 해요. 돈을 안 받고 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있어요? 아르바이트는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특히 좀 특별한 분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회계 아니면 변호사라든가 그런 분야는 경험이 없으면은 회사에서 안 뽑으려고 하거든요. 신입생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3학년 되면은 러시아 학생들이 막 머리가 아파요. 이제는 돈 버는 아르바이트보다는 자기 이력서에 넣어가지고 좀
다른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돈 안 받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라고 부르기가 조금 어렵죠. 요즘 얘기하는 열정페이. 네. 열정페이 아시죠? 열정페이,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군요. 네. 그냥 봉사활동을. 이란도 이런 봉사활동 아니죠. 이력서에 들어가잖아요, 한 줄이. 그 이력서 한 줄을 위해서 하는 아르바이트. 이란도 이런 경우들이 있나요? 많습니다. 어때요? 네.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거는 제일 많고는 요새 그 대학교에서 직접 그 경험을 사는 거, 교수님 밑에서 비서 역할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 그리고 또 언행 이런 것은 이제 만약에 나중에 그 국가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그런 걸 많이 사놔야 돼. 물론 개인 직원도 그렇지만 그래도 학생들은 대부분 돈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 물론 돈 벌 그 경험도 살 겸 하는데 사회 경험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군요. 직업 지지하기 위해서. 네. 하긴 그렇죠. 아르바이트가 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그렇죠. 그런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네. 한국의 경우에 최저임금이 5,580원이거든요.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중간에 뭐 밥도 먹어야 되고요. 그런 게 다 자비로 들어가니까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른 나라는 아르바이트가 뭐 시간당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러시아는 어떤가요? 러시아는 일단 법규로는 시간당은 아직 없어요. 우리는 월급이 얼마인지. 그래서 최저 월급은 5,000루블인데요. 그게 약 12만 원 정도? 12만 원. 환율이 올라갔다 왔다 하니까 한 12만 원 정도 돼요. 한 달 월급, 최저 월급이 12만 원이요? 네, 얼마 안 되죠. 생활이 되나요? 안 되죠. 생활비는 한국이랑 비슷하게 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러시아 정부에서는 이제 월 따지지 말고 다른 나라처럼 시간당 얼마 하자 이렇게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시간당 한 100루블 정도 하려고 하니까 약 2,500원 정도? 근데 그렇게 하면은 월로 따지면 더 많이 받아요, 사실은. 5,000루블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규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2,500원으로 뭘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란은 어떤가요? 근데 러시아는 2,500원도 괜찮은데 이란은 거의 1,500원 정도. 그래요? 시간당 1,500원. 시간당 1,500원인데 그건 이제 법적에서 나온 거고. 근데 뭐 만약에 대학생이라면 뭐 500원 받는 것도 있고 아예 안 받는 것도 있어요. 아니 물가가 싸서 물가는 사요. 물가는 산데 근데 집값 여러 가지는 지금 현재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그런데 이란 약간 경제가 지금 안 좋아요. 뭐 돈 없는 나라가 아니고 저기 많은 나라인데 약간 경제 뭐 다른 정책 이유에서 좀 안 좋아지는데 그래서 좀 아직은 물가는 한국 비해서는 아마 한 5분의 1 정도 사요. 그렇게 근데 최저임금대로 주지는 않겠죠. 그게 이제 최저 기준이 되는 거고. 그래도 국민들이 지금 물가 계속 이렇게 뭐 한 단계 올라가면 괜찮은데 갑자기 100% 올라와요. 그래서 음료수 하나 얘기하면 음료수 뭐 200원짜리 갑자기 400원으로 되면 그럼 거의 100% 올라왔다는 얘기죠. 국민들이 엄청 힘들어요. 뭐 이런 그 최저임금 문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비슷한 상황이란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요즘 근데 취업난도 참 심각하죠. 두 나라도 취업난 때문에 좀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프리토족이라고 해서 취업난이 너무 심각하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단기 알바를 그냥 업으로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러시아나 이란 같은 경우에도 취업난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는 그런 뭐 학생들이랄까요? 취업 준비생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나요? 네, 러시아도 사실은 많아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 보면은 이제 회사 들어가기 싫고 사업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사업하려고 하면 뭔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시작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제일 돈 많이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그거죠. 택시 대신에 승객을 태워주고 이렇게 돈 버는 거 이렇게 많이들 하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창출하는. 그리고 이제 그 대학교 졸업했는데 계속 운이 없는 친구들 그것도 많이 해요. 그래서 나중에 몇 년 하다 보면은 자기 뭐 출퇴근도 없고 편하기 때문에 그냥 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분들 많다고 들었어요. 러시아도 그렇군요. 이란의 경우 어떤가요? 이란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예 지식을 포기하는 거는 이렇게 높진 않아요. 네. 근데 반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거기 이제 경험도 사고, 만약에 병원이면 뭐 동네 병원이나 뭐 은행에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거기 그냥 대학을 포기하는 사람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아르바이트를 취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르바이트 뭐 금액이 높아서 뭐 거기서 하는 건 아니라 그냥 이제 일자리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냥 거기 지식으로 생각해서 그냥 아예 대학을 포기하고 거기서 그냥 일하는 것도 많아졌어요. 참 두 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취업난 심각하고 아르바이트 때문에 학생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두 분은 이제 취업을 하시고 직장으로서 이제 선배잖아요. 그 학생들한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끝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이나 씨부터 정리해 주시죠. 일단 아르바이트 여러 분야에서 하게 되면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느낄 수 있거든요. 이거 내 길이 아니다. 잠깐 해보고 다른 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뭐 예를 들어서 생활비 안 벌어도 되는데도, 학비 안 벌어도 되는데도 해보는 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과외. 개인 과외 같은 거는, 아니면은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 아르바이트 하면은 나중에 사회생활에서도 도움이 엄청 많이 되거든요. 일단 발표 능력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설명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대화할 때 이제 자기 입장을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과외는 개인 과외라든가 뭐 학원이라든가 엄청 추천합니다. 저도 학원 강사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르죠. 공감하고요. 그런 스피치 능력 같은 거 많이 향상이 되는 걸 느꼈어요. 저도 역시. 나델 씨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학생들이 좀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돈은 중요하지만 뭐 생활비나 등록비 위해서, 근데 배운 거를 남들한테 이렇게 남기라. 그런 거는 이렇게 주라. 그런 걸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돈보다 배운 것을 남들에게 주라. 베풀어라.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대학생들의 그 아르바이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참 마음도 아프고 어떻게 해서든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들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